안녕하세요. 하얀 노알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AK 해상도와 AI 기능이 탑재된 액션 카메라, 압도적인 물량의 광고와 홍보 영상으로 신제품 출시를 알렸던 인스타360의 세 번째 도전하는 액션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높은 해상도와 더욱 커진 센서, 그리고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렌즈 등 스펙만 들으면 2024년 최고의 액션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실제 사용해보면 장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이번 영상도 제품 협찬이나 에이전트의 개입 없이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꼼꼼하게 사용하면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2024년 여름 여행에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을지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래에 나온 경쟁사 제품들은 화소가 높으면 센서가 작거나 그 반대로 센서가 커지고 화소가 오히려 낮아진 제품들을 출시해서 그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인스타360에서 사진은 48메가픽셀, 동영상은 8K까지 촬영 가능한 액션캠을 출시하면서 느슨해진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액션캠은 역동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고화소의 기능을 지원하면 후편집할 때 크롭이나 구도를 재구성할 때 여유가 생겨서 급하게 촬영해도 후반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4K 24프레임 기준으로 100메가비트 정도의 고정 비트레이트 값으로 촬영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화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화소와 고정 비트레이트를 위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으니 그건 단점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센서도 1.3분의 1인치로 DJI 액션 4와 동일했지만 저조도에서 이미지 결과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노이즈 억제력도 좋았고 4단계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야간에 테스트했을 때 단계별로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계식 짐벌과 비교할 순 없지만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를 적용한 제품치곤 꽤 인상적인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원에서의 플리커 처리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출시된 인스타360 액션캠 제품들의 색감은 크게 선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빠진 색 또는 틀어진 색감을 보여줘서 기록용으로 급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점차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번 제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점에 넣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촬영을 하면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현장의 색상을 적당하게 담아줬어요. 인스타 고 3세대를 리뷰하면서 다음 제품에 이 플립 스크린이 적용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제품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단점은 후반부에 다루겠지만 장점으론 촬영 중에 여러 각도로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놨을 때 화면을 가볍게 돌려주면 편리하게 내려볼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소형 캠코더처럼 사용하신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인스타360의 강점인 다양한 촬영 모드가 이번 제품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스타랩스, 하이퍼랩스 등 기본 탑재된 기능들을 사용하면 풍부한 구성의 영상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애플 제품과의 호환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와 연동해서 사용하면 GPS 연동 및 촬영 조작을 할 수 있었고 에어팟 프로 3세대와 연결도 잘 되고 음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헬멧이나 GPS 장치들과 연동이 가능하지만 호환되는 제품이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의 마운트 방식을 채용했지만 별도의 케이스가 필요했던 예전 마운트 방식에서 DJI 액션과 유사한 퀵 릴리스 마운트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기기를 바로 탈부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사용하면서 편리했어요. 그리고 배터리와 USB-C 메모리 카드 넣는 곳이 분리되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적용되어서 좋았습니다. 물놀이 후에 충전이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할 때 배터리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좋은 제품이지만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이번에는 실제 사용 시에 제가 느낀 단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을 겨냥하고 만든 제품이지만 10비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비트의 경우 편집 시에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용을 위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격대가 타사 대비 높은 제품이고 라이카의 브랜드를 넣은 제품인 만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엔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샘플 영상을 만들면서 8비트의 한계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8비트와 10비트를 선택해서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은 2024년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하기엔 많이 아쉬웠습니다. 8K를 편집하려면 편집용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하고 파일 용량도 더 많이 차지하는데 차라리 향상된 4K 화질에 더 집중하는 것이 실제 사용 시에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하네요. 저조도 상황에서 준수한 결과물을 얻긴 했지만 특정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들에선 저조도 잔떨림, 액션 4에서도 언급되었던 화면 분리, 퓨어샷에서의 화질 뭉개짐 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퓨어샷으로 촬영 시에 초반 1초 정도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다는 것도 많이 불편했어요. 펌웨어로 어느 정도는 고쳐질 수 있겠지만 구매 전 이런 부분이 고쳐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단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최소 초점 거리가 타사 대비 멀어졌으며 최대 화각이 12mm인 고프로와 비교 시에 16mm는 넓은 화면을 한 변에 담기엔 아쉬운 화각이었습니다. DJI 액션 4의 경우 1.3분의 1인치로 센서 크기를 키웠지만 11mm의 넓은 화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타사 제품처럼 기본으로 초광각을 지원하고 고화소 센서를 통해서 광범위한 화각을 디지털 크롭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했다면 강력한 브이로그용 제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스크린에 잠금 장치를 풀고 화면을 뒤집는 번거로움은 이미 예상했던 단점이었습니다. 높게 세워진 화면은 충격 시에 파손될 가능성도 높고 화면의 전체 크기가 높아져서 주변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과격한 상황에서 화면을 뒤집어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상태창을 표시하는 화면을 넣었지만 촬영감만 보여주는 것보다 작은 화면을 넣어주면 셀피 촬영 시에 촬영 구도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메인 화면을 끄고 촬영하면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수 케이스를 끼우면 화면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플립 스크린의 디자인이 여러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모듈형 제품이었던 원RS를 예제로 들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회수가 머물고 있어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청소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LCD 화면에 케이블도 있고 화면 경첩도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이물질이 많은 바닷속에선 화면을 뒤집어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면 LCD 화면의 부재가 다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8K 촬영 시에 롤링 셔터가 발생했으며 실제 촬영 정면과 LCD 화면의 지연 속도는 꽤 길었습니다. 예전 액션캠 비교 시에도 인스타 제품이 제일 화면 속도가 느렸었는데 가격대가 높은 이번 제품에서도 큰 개선이 없다는 것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퀵 릴리즈의 체계는 편리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모두 안정적으로 결착이 되진 않았어요. 아주 힘을 줘서 눌러도 확실하게 결착되지 않아서 제품이 탈착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힘을 줘서 눌러도 틱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런 경우엔 손으로 당겼을 때 여지없이 마운트가 빠졌어요. 마운트에 누르는 부분도 디자인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매를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덮개의 상부를 엄지로 지그시 누르면 덮개가 쉽게 열렸습니다. 두 개의 제품을 테스트했는데 모두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덮개 상부 쪽에 충격을 받을 경우 덮개가 열리면서 배터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제품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출시 전 초기 홍보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렌즈 커버가 교환된다고 했지만 최종 출시 제품은 렌즈 커버를 교체할 수 없다고 해서 의아했는데요. 디자인이 고프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보았습니다. 해외 영상을 보면 이 렌즈 커버 디자인을 바꾸고 출시한 게 아니라 접착체로 고정해서 문제를 우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무게가 무겁고 부피도 타사 제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파손의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액션 4의 경우 렌즈 커버를 구매해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에이스 프로의 경우 1회에 한정해서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제품 배송 등 타사 대비 번거롭다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렌즈 커버만 별도 구매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습기가 렌즈 커버 안쪽에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렌즈 커버를 분리하고 말려주면 빨리 없어지지만 에이스 프로의 경우 커버가 고정되어 있어서 빨리 습기를 제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체형 렌즈 커버를 사용했던 원RS의 경우에도 물속에서 사용 시에 습기가 빈번하게 찼으며 원R 1인치의 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커버 안쪽에 습기가 차는 일은 쉽게 해결될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커버가 분리되었다면 습기를 빨리 제거할 순 있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이 렌즈 커버를 교체하는 도구가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보증기간이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소비자가 위험을 떠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 대비 무게도 무겁고 몸에 부착했을 때 반동도 더 심하게 왔습니다. 두께도 두꺼운 편이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액세서리와 호환성도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플립 스크린이 가져온 장점보단 파생적인 단점이 더 많다고 다시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간 출시되었던 액션캠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조도 성능과 부족했던 화질은 에이스 프로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제품이었습니다. 전보다 안정된 색감이나 플립 스크린은 이 액션캠을 일상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한다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커진 센서만큼 멀어진 최소 초점 거리, 최대 화각이 16mm로 타사의 12mm보다 좁은 점, 개인적으로는 과격한 상황에서 액션캠으로 사용하기엔 불편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용 시에 약간의 주의를 더 요구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저조도에서의 준수한 성능과 8비트의 고화질 영상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 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